미국 대선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뉴욕에서 굉장히 크게 이겼습니다. 자신의 고향이자 사업의 본거지인데요. 뉴욕에서는 흔히 상류층과 지식인들이 많이 살아서 이 트럼프가 그렇게 이기겠는가 생각했는데 그래도 크게 이겼습니다. 자, 요즘 도널드 트럼프의 언행이 점잖아졌다. 막말을 멈추고 입은 상당히 점잖아졌다. 이렇게 지금 전략 수정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트럼프가 기존의 어떤 이 파격을 통해서 언론의 관심을 공짜로 불러일으키는, 즉, 뭐 힐러리나 이런 사람들처럼 제프시처럼 이 수천억의 돈을 써가면서 광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파격적인 화제의 중심이 되어서 언론을 불러들이는 이런 전략을 이제 1위 후보로서 안정적인 전략으로 수정하고 있다. 즉 파격보다는 기존의 선거 공식을 뜻하는 전통을 가미하는 쪽으로 선거운동 방식을 바꾸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최근에 이 트럼프는 공화당 베테랑 선거 전략가를 영입하고요. 기존에 각 공화당 대선 캠프에 있었던 전문가들을 많이 채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폴 메나포트라는 사람인데요. 제랄드 포드, 로널드 레이건, J.H.W. 부시, 밥돌, 조지 W. 부시 캠프에서 활약한 백전노장이라고 합니다. 이 메나포트는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메시지는 바뀌지 않을 것이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은 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전체적인 선거 캠페인의 방식이 보다 전통적으로 갈 것이다. 즉 안정적인 1위 후보로서 이제는 유권자층에 자신의 정책을 바꾸지는 않겠지만 형식상에 있어서 안정감을 주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트럼프의 선거운동은 기존과는 다른 모델이었고 그것이 먹혀들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즉 트럼프의 캠페인은 발전하고 있으며 이제는 성숙하고 있는 단계다. 그래서 책임과 어떤 이런 새로운 요구들에 직면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이걸 인정하고 문제들을 고치려고 한다는 겁니다. 트럼프의 직보를 한다는 이 메나포트는 트럼프가 기존의 해온 방식의 문제점을 인정을 하고요. 보수 진영에 속을 후련하게 긁어주는 막말과 자충우돌 행보에 인기가 있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메시지의 신선도는 떨어졌고 급기야 헛발질도 나오면서 트럼프의 어떤 이 정체, 즉 크루즈에게 세번에 지는 이런 행태까지도 갖고 오지 않았나. 그 대표적인 것이 크루즈의 부인에 대한 문제 지적, 핵무장 발언 이런 것들이라고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낙태 여성 처벌 이런 이야기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기존의 미국의 대선 후보들의 이 캠페인 방식은 유권자들과 대면 접촉을 하고 광고에 돈을 거액을 쏟아붓고 바닥 표심을 공략하는 이런 방식이었는데요. 트럼프는 대규모 관중을 동원한 유세 쇼 방식, TV 쇼와 유세했죠. 그리고 방송 인터뷰를 이용한 언론 플레이 등에 집중해 왔는데 이런 변칙적 방식이 이제는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는 이제는 이 기존의 전략과는 확실히 다른 어떤 방법 개선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뭔가를 보여주기보다는 막말이나 실수, 어떤 자충우돌을 갖다가 줄이는 방식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권자들과의 접촉을 늘리는 조직 선거도 해 나가겠다. 그래서 트럼프의 현재 목표는 6월 7일까지 대선 후보 지명에 필요한 대의원 과반수를 달성하겠다는 겁니다. 6월 7일이 마지막 경선일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또 적어도 만약 이것이 안 되더라도 사실상 거의 과반수에 접하는 이런 대세 확정적인 상황을 만들어서 사실상 대선 후보라고 해서 공화당 지도부가 트럼프를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전략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트럼프에 대해서 이 파퓰리즘이다 라고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이 권위주의 혹은 독재주의의 추종자들이다. 즉 트럼프를 열렬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런 어떤 부분에서 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교육 수준이나 소득 수준이 낮고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트럼프가 남미의 좌파 포퓰리즘인 페론주의와 차베스시즘, 즉 차베시즘이라고 부르는 베네수엘라의 차베스의 선동 방식, 이런 부분들을 차용해서 미국형 우익 포퓰리즘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요. 자, 트럼프는 유색 인종과 무슬림 성적 소수자들에 대해서 막말을 퍼부으며 이들과 경제적 정치적으로 갈등하고 있는 백인 중산층 노동자층의 갑갑함을 해소해 왔는데, 미국 정치의 올바른 이 덕목 중에 하나를 갖다가 트럼프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버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뉴스 브리핑은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 한국 사회의 변화와 개혁, 사회 정의, 부패 척결을 추구하기 위한 국민 운동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은 트럼프가 해왔던 부분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백인 노동자층, 백인 서민층들의 불만을 정확하게 대변해 왔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트럼프 말고 누구도 이렇게 말한 사람은 없습니다. 트럼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샌더스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백인 서민층의 지지를 받으면서 지금까지 거의 아웃사이더로서는 이 성공과 실패를 떠나서 새로운 어떤 금자탑을 쌓는 경지에 이르는 겁니다. 자, 지금 이런 어떤 배경에는요, 백인 사회의 분열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미국 중심의 자유무역적 세계기구인 WTO, 또 국제금융기구 IMF, 그리고 또 TPP, FTA,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백인 노동자층이 화이트 칼라 상류층 백인 지식인층과는 전혀 다른 경제적 기반을 가지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유무역을 추구한 결과 상류 백인 자산가들은 엄청난 돈을 벌었지만, 또 금융자본가들도 엄청난 돈을 벌었지만 백인 서민층과 노동자층은 매우 가난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달러가 기축통화로 부상하면서 유동성 실물경제, 달러 가치의 모순 등이 발생했고, 이것은 미국의 경상수지의 적자를 기록하도록 만들었고, 백인 엘리트층 중심의 금융시장이 성장하기 시작했지만 대신에 무역에 있어서 경쟁력을 상실해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100여 년 이상을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후반까지 100여 년 이상을 구가해오던 미국의 제조업과 공업단지는 완전히 쇠락해버리면서 엄청난 실업자들과 저임금층을 양상하는 행태로 가버렸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 상류 백인들은 정치적인 어떤 야합을 통해서 한마디로 백인 노동자들이 노동유연화, 즉 일자리를 잃도록 만들었고, 그리고 금융규제 완화를 통해서 실물경제의 전환뿐 아니라 금융경제 확장 속도를 가속화시켰다는 겁니다. 미국 경제에서 실물경제와 금융경제 간에 차지하는 비율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금융경제의 비중이 커지도록 만들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 미국의 실물경제, 즉 제조업을 상징하는 공장들은 해외 이전 등을 통해 가지고 세계화를 따라서요, 전부 외국으로 나가버리면서 미국에는 제대로 된 공장이 없을 정도로 한마디로 공동화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전에 미국에 TV 만드는 공장이 하나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지 않습니까? 자, 이 속에서 백인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하고 임금은 저임금 상태에 허덕이면서 히스패닉이나 아시아계 이민자 흑인들과 경쟁하게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자, 이 속에서 또 백인 지식인층과 백인 중산층 노동자 간의 문화 갈등도 매우 커졌는데요. 한마디로 이 미국의 지식인 잡지들은 백인 블루칼라 노동자들을 자학적인 공동체라고 이렇게 나무라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소외시키지 않았는데 저들이 게을러서 일자리를 못 구해놓고 남 탓만 한다고 비웃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따졌을 때 백인 노동자층은 부정적인 자산이다,
그들은 헤로인 등 마약에 찌들리고 이기적인 하류 문화를 만들어내서 죽어마땅하다. 이런 소리까지도 했습니다. 룩셈부르크 소득연구소가요, 지난 16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중산층의 지난 30년간 소득 수준은 정체 상태로 나타났는데요. 30년간 정체 상태라는 겁니다. 2010년 기준 미국의 1인당 중간 소득은 18,700달러, 즉 1950만원으로요. 1980년 이후에 20%가 증가했지만 물가 상승분을 빼게 되면 2000년 이후 사실상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겁니다. 특히 미국 내의 소득 분포 하위 20% 계층의 소득은 다른 어떤 백인들이 사는 이 국가들에 비해서 훨씬 적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중산층은 30년간 제자리 걸음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 사이 백인 엘리트층이 이끄는 미국의 금융시장은 2012년 기준 1조 2,423억 달러 규모로 성장을 했고요. 2008년 미국 정부가 금융위기를 초래한 월가에 대규모 구제 금융을 풀었습니다. 몇 조 달러를 갖다 부었죠. 그래서 왜 무엇 때문에 이런 돈을 국민 세금으로 갖다 붓는가에 대해서 미국의 정치권은 국민들에게 친절한 설명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리먼 브러더스는 죽이고 메릴 린치는 구제했는가? 그걸 누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 인구의 50%를 차지하는 백인 노동자들이 이런 사태들을 보면서 무조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트럼프는 정치판에 나오기 전까지는 부동산 재벌이라고 재벌 이미지가 강했지만은 헤지펀드 매니저들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월가에 대해서 그냥 두지 않겠다 이러면서 공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 대기업 경영진들을 향해서 경영진들이 친분을 이용해 이사회를 주무르고 있다고 지적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경영자들이 실제 그들의 역할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은 수입을 챙겨간다고 한마디로 백인 노동자층이 분노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 오너와 노동자층의 월급의 비율이 최근에 지난 한 3, 40년 전보다도 수십 배 더 커져버렸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와 함께요, 2016년 미국 대선 구도에서 기존의 이 미국에 있어서 진보 보수 좌우 대결 구도가 아닌 엘리트 대 중산층과 서민의 구도가 지금 짜여지고 있고, 트럼프가 이 속에서 서민형 포퓰리즘을 우파 스타일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샌더스는 좌파 스타일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사회가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지난 수십 년간 한마디로 미국의 기득 상류층 엘리트들을 위해서 법과 제도와 세금이 움직이게 되면서 한마디로 중산층과 서민은 아주 가난해졌고 빈곤층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원래 미국의 주인이었던 사람들, 백인들 다수가 가난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민주당에 있던 백인들은, 저소득층은 샌더스를 무조건 밀고, 그 다음에 공화당에 있던 사람들은 트럼프를 무조건 미는데, 제가 어제 샌더스와 트럼프는 몇 가지만 빼고 똑같아, 이란선 쌍둥이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그 배경이 이것입니다. 자, 샌더스가 이렇게 샌더스를 지지하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힐러리에 대해서 혐오하는 이유는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뭐 이메일 스캔들이나 벵가지 사태 이런 게 아니라요, 그가 미국의 엘리트들을 대변한다면서 기존의 미국 엘리트들에 대해서 노동자층이 가지는 혐오, 즉 부자들과 돈 많은 놈들과 어울리면서 온갖 돈과 향응을 제공받으면서 말로만 서민을 대변한다고 쇼를 한다라는 부분이죠. 트럼프 지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힐러리가 진보가 아닌 기득권 엘리트라고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득권 엘리트인 공화당의 주류 세력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는 힐러리를 지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퓨 리서치 조사기관에 따르면 2015년 백인 중 자신을 노동자 계층이라고 답한 사람이요, 최근에 15%나 증가해서, 즉 2000년에서 2015년 사이에 15년간 15%나 증가해서 48%라는 겁니다. 즉 미국 국민의 거의 절반가량이 자기는 노동자라고, 이렇게 노동계급이라고 분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경제, 사회, 정치적으로 소외됐다는 것이고요. 이것이 최근에 트럼프와 샌더스의 열풍의 근원인 것입니다.